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 8, 이진유의 속 3위인곡 한번 배워볼게요. 제목에서 벌써 느껴지시죠? 정철의 그 3위인곡의 어떤 그 문학,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이고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화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뭐 정철은 유배를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유배를 가서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유배 가사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계승되어서 여기서 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 그 정철의 작품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인 묘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정철은 이제 님에 대한 어떤 연군 지정 위주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유배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님의 정체가 임금이구나, 얘가 신하의 입장이구나 이런 거를 좀 분명히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 정철의 작품이 왜 이렇게 추앙되고 있죠? 우리말, 그치? 우리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쓸데없이 상투적인 그 표현들이나 한자 이런 사용들이 좀 이렇게 자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중국인, 중국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중국 고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의 작품보다 안 유명한 거겠죠.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봅시다. 전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후반부 쪽의 내용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볼게요. 3년을 님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자의 처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네요. 3년을 님을 떠났대요. 그러면 유배를 간 지 3년이 되었구나. 그리고 님을 떠났어. 이 님은 여성 화자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이 작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임금이겠죠. 뭐 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님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해도는 유배지가 되겠죠. 뭐 지금의 추자도라고 해요. 그 추자도가 굉장히 옛날에 유배지로 많이 이제 쓰였던 곳인가 봐요. 여기저기 작품에서 추자도가 많이 나오지. 그 우리 산모에서 나왔던 그 안도안의 만원사도 추자도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튼 해도에 유배되니, 그래서 자신이 지금 유배되었음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의 처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표현은 사실 여성이 유배된다?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렇지만 화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신하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이 부분부터 느껴지네요. 그쵸? 내 언제 무심하여 님에게 득죄했나? 님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그러니까 대구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유배되었는지 그 이유를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못인가? 근데 내가 언제 무심해서 우리 님에게 혹은 나라에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님한테 죄를 얻은 적이 있었나? 하고 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뭐 누구한테 정말 답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서리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무심한 적 없었는데 하는 어떤 억울함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님이 언제 박정하여, 박정하다는 건 정이 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홀대하고 정없게 해서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나를 대접을 잘 해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셨나. 이것도 똑같이 서리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님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었는데 근데 내가 왜 유배를 온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 사람의 짐작이지만
내 얼굴 고왔던지 이런 부분에서 나라는 화자가 여성으로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죠. 남자가 뭐 고왔던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지금은 다 하지만요. 그래서 내 얼굴 고왔던지 내 짐작인 거야. 내가 너무 예뻤던지 내가 너무 잘나서 나만 우리 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다른 여자들이 질투를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묻 여자는 나 아닌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신하들, 나를 모함하는 무리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내가 이렇게 유배를 온 것 같다. 이건 거죠. 사실 나는 유한한데 유한한 인의 몸을 그 묻 여자들이 선음한다 라고 일렀어요. 이르로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한하다. 깊을 유자에 한가할 한자인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굉장히 그윽하고 조용한 성격이다. 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참한 여잔데 뭐 이런 거지. 그런데 다른 문 여자들이 내가 선음한데 선은 착할 선도 되지만 잘할 선, 뭐 좋아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돼요. 그리고 이 음은 음탕하다 할 때의 음이야. 그러니까 음탕한 것을 굉장히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다라고 모함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배를 온 듯하다 이렇게 유배의 이유를 자신이 짐작해 보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부터 벌써 고사가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 구런의 고사에서 그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중국 고사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략되고 기역 부분 들어가 보면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여기서도 계절적인 것들이 나와요. 겨울 나오고 그리고 춘풍 나오고요. 그리고 가을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여름도 나오고요. 근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순서대로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뭐 순서가 아예 뭐 이상한 것 같진 않고 여튼 자신이 그 계절마다 힘든 것 3년 내내 힘들었던 것을 계절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 정철에 삼인곡에서는 사계절로 나누어서 봄에는 이래서 우리 님이 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힘든 고난의 세월을 계절별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부터 한번 가봅시다. 추운 겨울은 더욱더 깊어져 가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육지로는 가지 못해요. 육지는 못 통하니. 아무래도 섬이 더 춥겠죠? 그래서 뭐 설상가상이죠. 막 날은 춥지요. 그런데 육지 따뜻한 곳에는 못 가지요.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양식도 핍절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발알소냐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두 구절은 대꾸가 되었고 양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아니지 먹어야 하는 음식도 핍절됐대요. 핍은 결핍, 절은 끊을 절.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음식도 없거늘 거기에 반찬이 뭐 이거네 저거네를 이거 먹고 싶다 저거를 먹고 싶다 말할 수 없으며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서리법 쓰이고 있고 반찬은 나에게는 사치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발알소냐. 염장 여기에서는 이제 염장이 이제 그 소금으로 간한 음식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반찬으로 소금 그냥 간장 찍어 먹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 가난한 걸 보여줄 때 보면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찬을 뭐 소금이나 간장 이런 것도 지금 못 먹는데 지금 뭐 생선, 고기,
어육을 내가 바랄 수 있겠느냐. 또 서리법 쓰이면서 그건 뭐 과분하다 이런 느낌보다 그런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섬안 수심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조석 밥도 못 익힐째 방이 덥기 생각할까. 이 두 구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1년초는 이 섬 안에 그 내가 있는 중심으로 해서 전방 수십리 안에는 1년초가 희한하다는 거는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지. 잘 안 보인다. 근데 이 1년초는 그 1년 동안 피었다가 이제 다시 죽고 또 피는 그런 걸 1년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1년초가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된다면 1년초가 없기에 드물기에 조석밥도 못 익힌다. 그러면 이 1년초는 일종의 이제 밥을 하기 위한 뭐 불쏘시개나 땔감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는 게 너무 드물어서 밥도 제대로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내용 해석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석은 아침조의 저녁석, 그러니까 아침밥, 저녁밥도 못 익혀 먹는데 심지어 방을 따뜻하게 덮여서 생활한다? 그것을 생각할 수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쪽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걸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무난하기는 한데 근데 1년초 갖고 땔감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1년초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쌀이 있거든요. 벼가 1년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쌀이 이 섬 안에는 굉장히 드물어서 밥도 해 먹을 수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방이 덥게 생각할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하하. 그리고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설날 아주 대명절이죠. 큰 명절에 정말 이제 푸짐하게 뭔가를 해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솥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고작 솥국은 뒤에 해석 나오죠. 고기로 이제 국물을 낸 게 아니라 그냥 맹탕 국물에 떡만 넣어서 게다가 반찬은 배추이기는 한데 배추를 절일 소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갯물, 바닷물에 절인 배추만 올려서 그냥 맹탕 떡국에 그래도 떡은 어떻게 드시네. 그냥 바닷물에 절인 배추 반찬. 정말 궁핍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화는 기쁨의 어화가 아니겠죠. 한숨의 어화겠죠. 감탄사 쓰였고요. 영탄법 쓰였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함의 정서가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이 몰골이 굉장히 예쁜 얼굴을 몰골이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이제 마르고 막 궁핍해서 막 생긴 막 주름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본대요. 얼마나 잘 못 먹었으면, 그치? 그리고 봄에 춘풍, 봄바람이 불 때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또 서리법 나오고 있고요. 도리화, 봄에 피는 복숭아꽃과 복숭아 도자예요. 리는 오얏꽃인데 오얏은 자두예요. 그래서 복숭아꽃이나 뭐 오얏꽃 같은 것을 못 본다고 상관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봄이 되었다고 꽃 구경? 그런 건 생각도 못해요. 여기서 도리화야, 이 야는 혹격조사 야가 아니에요. 도리화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야 안 되죠. 이걸 할 때의 이 보조사 강조해주는 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이런 거지. 그리고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그렇게 봄에서 가을이 될 때까지 뭐 그 흔한 혹은
가장 좋아하는 국화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국화조차도 못 보거든.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낙모가절 뒤에 열심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고사가 일단 쓰였고 낙모가절은 중양절이다. 중양절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대명절이죠. 9월 9일인데 뭐 국화전을 해먹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쫓겨난 시기가 9월인가 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시절에 쫓겨난 신하라고 표현이 딱 나오지. 그지? 자기 자신이죠. 그 신하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실 거이며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지. 구런이 여기 온들. 구런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구런은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지? 정치가이면서 시인인데 이 사람도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니까 뭐 꽃잎만 먹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슬픈. 그래서 이 자신과 구런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한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곳 여기가 더 심해 이거예요. 구런이 살았던 그 환경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더 힘든 상황이야 이건 거죠. 그래서 서리법 쓰고 있고 자신과 비교해서 내가 더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이제 여름 겨울보다 더 힘든 게 여름인가 봐요. 지금 여기서는 괴로움 실컷 겪으니 괴로움을 실컷 겪었어. 어떻게 겪었는지 쭉 열거하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 계절에서.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찌는 듯한 더위도 한도 끝도 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뭐 여름이 다 그러니까 근데 그곳은 더한가 봐요. 파리떼와 모기떼는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파리도 나를 물고 모기도 나를 물고 뭐 여기저기 뭐 쏘아붙이지 않는 데가 없고 뭐 이런 느낌. 심지어 여기는 최악이네. 뱀과 전갈. 지네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아우 진짜 미칠 것 같지? 내 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네 개의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요거죠. 그러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 없고 백악만 구비하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백가지 악이래.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은 안 좋은 악들만, 안 좋은 것들만 구비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여기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구나. 파리, 모기, 뱀, 정갈, 지네, 찌는 듯한 더위, 습한 기운, 기타 등등등. 그치? 그러면서 영탄, 정말 살기 힘들다. 뭐 이건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있는 그 사칭가를 한꺼번에 다 하니까 50분이 넘더라고요. 너무 지겹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